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 바로 유럽연합 EU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캠의 법칙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대 테크 기업이 경쟁자들을 전부 다 눌러버린다거나 아니면 몇몇 회사들이 몰래 만나서 우리 물건값을 올리기로 짜는 걸 막는 보이지 않는 힘. 네, 바로 유럽연합의 경쟁법이 그 답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게임에는요,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겠죠. 바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입니다. 이들이 경기장에서 휘스를 불면서 반칙은 없는지, 모두가 공정한 규칙을 잘 따르는지 이걸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이 들고 있는 규칙집을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 크게 5단계로 나눠서요. 먼저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서 반칙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또 거대 기업들의 합병은 어떻게 감시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특정 선수만 편애하는 건 어떻게 막는지,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선 또 어떤 새로운 규칙이 생겼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EU의 경쟁 규정집, 과연 어떻게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을까요? EU의 경쟁 정책은요, 크게 보면 3가지 기둥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기업들이 담합하는 걸 막는 독점 금지 및 카르텔 규제. 둘째는 너무 거대한 기업이 탄생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걸 막는 기업 결합 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특정 기업만 콕 집어서 밀어주는 걸 막는 국가보조금 통제. 지금부터 이 3가지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 바로 불공정 행위와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었던 독점 금지하고 카르텔 규제,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EU의 핵심 조약, 그러니까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TFEU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반칙 규정이 2가지가 있어요. 101조는 여러 기업이 서로 짜고 치는 담합을 금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102조는 시장의 골리앗 같은, 그러니까 힘이 아주 센 기업이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는 걸 막는 규정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집행위원회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정말 매년 꾸준히 독점이나 카르텔 행위를 적발해왔죠. 특히 2021년에는 무려 17건으로 정점을 찍기도 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 감시 고삐를 절대로 늦추지 않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바로 구글 케이스인데요. 구글이 자사의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를 띄워주려고 불법적인 이점을 제공했다. 즉, 시장에서의 막강한 힘을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EU 사법재판소가 구글에게 부과한 벌금이 무려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죠. EU의 규칙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어기면 이렇게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강력한 법이라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U 사법재판소의 이 문장이 공정 경쟁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각 경제 주체는 시장에서 채택하려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다른 기업이랑 짝고 하지 말고 힘으로 밀어붙이지도 말고 각자 알아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거대 기업들의 결혼, 즉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거죠. 어떤 인수합병이 경쟁을 해쳐서 결국엔 가격이 오르거나 제품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만들 것 같으면 그걸 막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398건의 인수합병이 심사대에 올랐어요. 물론 대부분은 문제 없이 통과됐지만 이 중에서 딱 10건, 시장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10건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건 중에 단 몇 건에만 개입하는 것 같아도 이 존재감만으로 시장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때로는요, 조사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마존하고 아이로봇의 인수합병 건이 대표적인데요. 집행위원회가 심층 조사를 시작하니까 기업들 스스로가 거래를 포기해버렸어요.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막는 효과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경기장 주인인 정부가 편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칙, 바로 국가보조금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특정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부당한 이점을 줘서 평평해야 할 운동장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선택적 그리고 부당한 이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개념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스페인의 조선업을 위한 세금 리스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구조가 겉보기엔 좀 복잡한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선박 구매를 위한 특수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럼 정부가 그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고요. 그 세금 혜택의 대부분이 결국 배를 사는 해운사한테 가격 할인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서 특정 산업, 즉 조선업을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게 불법적이고 선택적인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꽤 복잡한 법적 퍼즐입니다. 그쵸? 법원의 판결은 놀랍게도 아니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결문을 보면 이 제도의 혜택은 스페인에서 세금을 내는 투자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조선소나 특정 해운사만 콕 집어서 준 혜택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법적 논리죠.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규칙도 당연히 진화해야겠죠. EU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U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새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소위 게이트키퍼들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 DMA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EU 바깥,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불공정한 보조금을 막는 해외 보조금 규정 FSR입니다. 디지털 시대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딱 맞춘 규칙의 진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런 세계화 시대에 과연 한 지역의 심판이 전 세계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건 EU의 경쟁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